네, 편의점에 앉아 양식을 즐기는 아재들의 인스턴트 인문학 토크 편의점 클래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드디어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네, 안으로 들어왔어요. 밖에서 많이 고생하셨죠? 밖에서 아주 지난 겨울 네, 많이 고생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편의점 안에 들어와서 직접 이제 과자들을 놓고 이 골라서 드셔도 돼요. 이거 CG가 아닙니다. 네. 실제 드셔도 됩니다, 형님. 이걸 굳이 돈 들게 CG로 할 필요가 있나요? 과자가 얼마 되지도 않는 거를. 네. 예. 자, 그런데 그런 태도를 가는 데까지 저는 형님의 머릿속에서는 수학적 계산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엄청나죠. 네. 또 생각보다 굉장히 계산 빠른 분 아닙니까?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계산적이시죠. 64, 24. 네. 그럼 계산 빠르죠. 그래서 이런 숫자 이야기 또 우리가 유튜브에서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네. 오늘 수학자를 모셨습니다. 수학자. 수학자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직접 뵌 적이 없으세요? 네, 수학자 한번 과학자분들 무슨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수학자는 처음 뵙는 거. 그 모든 학문의 기본이 수학입니다, 사실은. 예? 수학 몇 점 맞고 학교 들어갔습니까? 아이고, 음악도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 이런 것도 다 수학이에요. 클래식 음악이 수학이에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 음악에 예를 들면 화음 같은 게 있잖아요. 하모니, 화성 이게 다 수학으로 됩니다. 그거 모르시네. 왜냐면 깊게는 몰라. 왜냐면 매불쇼에서 주워 들어가지고 깊게는 몰라요. 책을 봤나 뭐. 제 예전 여자친구가 작곡가였습니다. 자, 38번째. 그러면 오늘 인류 발전에 정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 네. 수학을 연구하시는 국내 수학 천재들의 스승 인하대 수학과의 송용진 교수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는 이 모든 것도 수학입니다. 저 그렇습니까? 6번, 4번, 5번 하셨죠? 수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번 뵈서 네. 반갑습니다. 송용진 교수님. 교수님 인하대. 예, 인하대학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하대가 뭔지 알죠? 인하대? 인천 하와이 대학의 준말이 인하대예요. 예. 다 아니까 좀 당혹스러운데. 우리 송영진 교수님은 네.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라고 해서 다 IMO 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터내셔널 매스매틱스 네, 여기 올림피아드. 한국 대표 단장을 20년 넘게 맡고 계시면서 너무 이게 독재 아닙니까 이거는? 20년 넘게 혼자 하신다고요? 아니 북한의 김정은도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어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20년 그리고 넘어가셨는데? 우리나라가 두 차례 1등을 하는데 크게 기여하신 단장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네. 2022년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최초의 비유럽인 회장 후보세요. 회장 이거 후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회장 후보지만 회장이 되실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헤러의 추측 문제를 해결한 천재 수학자. 헤러의 추측. 헤러의 추측입니다. 헤러의 추측. 헤러의 추측을 하셨다니. 많이들 추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헤러는 진짜 추측 많이 했거든요. 네. 그걸 해결하신 거예요? 예, 헤러. 예, 제가 이거는 한 10년 넘게 이제 대단합니다. 노력을 해서 이제 푼 건데 이게 헤러라는 사람이 이제 80년대 만든 유명한 추측이에요. 네. 수학 올림피아드는 이제 이틀 동안 보거든요. 이제 네. 하루에 3문제씩 보는데 그 중에서 이제 3번째 문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이걸 인간이 풀 수 있나 이런 정도의 문제고 전문적인 수학자들도 풀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 나이 때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거를 굉장히 어렵게 낸다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초적인 지식만으로도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그 대신 이제 뭐 느낌상 신의 아들들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죠. 4번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거의 풀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최강국에 속하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래도 그걸 이제 첫째 날 세 번째 문제인 3번, 둘째 날 세 번째 문제인 6번. 그러니까 3번하고 6번이 진짜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푸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만점짜리들도 나오고.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약간 한쪽으로는 좀 마음이 썩 편하지만은 않은 게 그렇게 좋은 성적들을 낸 친구들이 막상 대학교 혹은 대학원 뭐 박사과정 이렇게 이제 가면서 정말 세계적인 수학의 어떤 결과물들 좀 냈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너무 좋아요. 예. 뿌듯합니다. 예. 그래서 K 수학이에요. 이제 수학도 K입니다. 한류의 한류. 그래서 이제 올림피아드 뭐
국가대표 했던 학생들이 한 해 대표 6명인데 네. 6명뿐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학생들도 뭐 굉장히 잘하는 학생들이 아, 많죠. 근데 그렇습니까? 그 학생들이 이제 수학이나 이제 과학 이런 쪽으로 진출해가지고 뭐 네. 요즘에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네. 사실 우리나라 과학과 수학의 미래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그 교수님이 저희에게 예. 그냥 뭐 퀴즈 정도 가볍게 수학적 사고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좀 되는 사람인가 알 수 있는 예. 그런 퀴즈 하나 좀 저와 우리 장 감독님 예. 혹은 뭐 시청자분들한테 주시면 저희가 잠깐 좀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꼭 뭐 아, 숫자가 다 들어가진 않아도 되고 혹시 그 제가 한 문제 하나 그러면 네. 잠깐 네. 저희가 자. 이제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라고 친다면 네. 가벼운 문제입니다. 가벼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포카 게임 아신가요? 네, 네, 포카. 알죠. 예. 포카 게임에 네. 보면은 이제 포카드가 종류가 몇 개 있죠? 그게 아마 12개, 13개 있습니다. 13. 1부터 킹까지 13까지. 그리고 JQK 해서 아, 그렇죠. 13개. 13개. 13개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스트레이트 플러시라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같은 같은 무늬로 네. 1, 2, 3, 4, 5, 2, 3, 4, 5, 6 예, 다섯 예. 장. 숫자 예, 이어진 예. 거 5장. 그건 몇 종류가 있을까요? 그건 몇 종류가 있냐면은 네. 제가 간단히 계산해 드리면 1, 2, 3, 4, 5부터 시작해서 10 JQK 해갖고 1부터 10까지 해서 13까지. 10가지가 있습니다. 한 문이당. 네. 한 문이당. 네. 근데 4개 문이니까 40개. 40개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 질문. 음. 근데 왜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더 높을까요? 종류가 40개나 있는데. 어? 포카드는 아. 종류가 그거 13개밖에 없어요. 규칙이 잘못됐는데요? 제 질문 이해하셨죠? 이해했습니다. 왜 진짜 그러네. 경우의 수가 40개인데. 자, 시청자 빨리 요즘 풀어보세요. 자,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동남아 4박 5일 여행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5, 4, 땡. 자, 그러니까 이게 4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과 1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것, 40개하고 13개하고. 13개. 네. 네. 그런데 왜 40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 게 더 높은 순위를 가지느냐? 예. 당연히 확률이 적을수록 더 높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포카드가 나올 확률과 이거의 확률은 왜 나오는 경우의 수는 포카드가 적지만 이거는 5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이트 플러시는 5장으로 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확률은 이게 더 낮게 나온다. 맞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포카드는 5장 중에 4장만 맞추면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네. 아무나 봐도 됐습니다. 아, 역시 제가 낫네, 그죠? 예. 아주 머리가 좋으시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자, 일단 요거는 이렇게 해결을 했고요. 여러분도 이런 수학적 사고를 수학이라는 게 꼭 여러분 무슨 뭐 근해 공식 이것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 기본적인 숫자로 하는 수학의 일부인 거고 정말 수학적 사고라는 거는 우리 삶 전반을 지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책까지 내셨습니다. 네. 네, 수학은 우주로 흐른다. Mathematics flows to space. 이렇게 책까지 내셨어요. Unbelievable. 네. 자, 그럼 이 수학책은 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제 책은 이제 네. 보통은 이제 그 수학자, 과학자들이 이제 책을 쓰면은 네. 자기가 알고 있는 수학, 과학 내용을 이제 쉽고 재밌게 대중들에게 전달해주는 책을 쓰는데 네. 제 책은 그런 책이 아니고요. 네. 그냥 수학과 과학이랑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네. 역사, 역사요? 또 철학, 인문 어. 어떤 이제 종교 네, 뭐 네. 이런 좀 인문학적인 측면에서의 수학 과학. 아, 그렇습니까? 이 책 재밌게. 예, 그래서 이제 어. 주로 이제 뭐 역사 얘기가 네. 많이 나오고요. 꼭 수학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제 뭐 과학을 다루는데 제가 주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과학을 먼 미래까지 보자. 그래서 제목은 원래 그래서 제가 네. 생각했던 제목은 1000년 전 수학, 만년 후 과학 이런 만년 후요? 예. 그래서 제 이제 카카오톡 프로필도 100만 년 후의 과학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뭘 뜻하냐면 이제 과학의 절대성을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자, 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네. 연구 또 네.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점점점 과학의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음.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가 과학에 의존적인 네, 이제 네, 삶을 네, 살아야 네. 되고 네. 그러고 이제 과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또 아. 현재 이제 과학의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여기 보면 굉장히 그런 이게 것들이- 꼭 수학 얘기가 아니고 재밌는 예, 챕터들이 예, 많아요. 대부분 이제 명나라의 과학은 왜 유럽에 뒤처졌을까? 예. 오, 예, 이거 예. 궁금해. 안 궁금해? 그리고 종교와 과학의 끈질긴 힘겨루기. 예, 예. 이게 사실은 이게 되게 저는 당연히 예. 되게 어려운 수학 얘기만 있을 줄 수학 알았는데
또 이게 있지만 21개의 장으로 돼 있는데요. 수학 네. 얘기를 안 쓸 수는 없어서 2개 장에는 좀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인문학적인 책인데요. 그냥 재밌게 읽어주면 네네네. 좋은 그런 책이라고 아, 생각하고 쓴 예. 겁니다. 제가 이제 수학사 강의를 한 20년 이상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예. 강의할 때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지고 책을 낸 겁니다. 그럼 그 수학사 강의 중에 좀 재밌는 파트 있으면 좀 약간 맛을 보여주시면 책을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 명나라 지금 관심이 예, 예, 예. 그 명나라도 이제 한 500년 전까지는 이제 명나라의 과학이 유럽보다 사실 앞서 있었다고 보는 게 정상인데 네. 명나라의 과학이요? 예, 명나라의 과학 수준. 근데 그때 과학이라는 건 지금 말하면 수학 과학을 포함한 말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왜 뒤지게 됐냐면은 명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현실하고도 비슷한데 명나라 당시에 그 수학자 과학자들은 그 실용적인 가치가 없는 것은 연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경제적인 가치를 주거나 아니면 뭔가를 건설하거나 무기를 만들거나 하는 실용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유럽의 과학자 수학자들은 진리 탐구 자체의 가치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론을 쌓을 수 있고 그 이론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자면은 여기 제 책에도 나오지만 인류가 발견한 가장 혁신적인 그러니까 인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아니면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영향을 미친 발견 1위가 뭐냐? 1위? 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춰보시죠. 인류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학적인 발견 1위가 뭐냐? 과학적 발견 1위. 근데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뭐 전기, 뭐 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꼽은 1위는 뭐냐면은 바로 세균의 발견이거든요. 세균. 그러니까 세균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네. 유아 사망률이 떨어지고 네. 우리가 병을 어떻게 고치는지를 알고 옛날에 네네. 병이 돌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흑사병이 돌 때는 유럽 인구의 뭐 4분의 1, 3분의 1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네. 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지만 이제 세균의 발견을 통해서 우리가 파스텔이요? 죽음하고부터 네. 멀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인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겠죠. 음. 살아가면서 자기 자식이 죽는 걸 보는 게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근데 세균의 발견도 그런 어떤 순수하게 진리 탐구의 정신으로 연구를 하다가 그런 것들이 발견된 그렇죠. 거죠. 사실 그게 뭐 실생활에 당장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도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나 그 당시에 수학자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관찰 또 지금 현재 우리가 화학에 의해서 사실 이런 물건들이 다 만들어지는데 네, 저희 네, 옷도 화학식이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네. 화학식의 그 분자 뭐 원자 이렇게 배우는데 그거 그 자체가 우리 중국 사람들이 그런 실용적인 접근만 했다가는 그런 화학식을 절대 못 찾았을 겁니다. 이런 거죠. 명확한 그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진리 탐구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네. 또 진리 탐구 정신은 뭐 그리스의 과학 철학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요. 종교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네. 종교는 오랫동안 사실 과학을 억압하는 역할을 했었죠. 너무 네. 지나치게 이제 사회를 억압하고 이런 게 네. 있었는데 또 역으로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과학이 발전할 때 이 기독교는 유일신을 믿지 않습니까? 네. 그 유일신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네. 곧 우주의 뜻이고 진리 탐구랑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진리 탐구, 그러니까 이 우주의 섭리, 신의 네네네. 섭리를 연구하는 것이 꼭 하나님의 섭리를 연구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절대 진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진리 탐구 자체가 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종교를 통해서 온 거죠. 네네네. 제가 이게 네. 지금 이 교수님 이 저서를 얘기하면서 챕터를 읽은 이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25,000부가 추가로 팔리게 되는.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이렇게만 하면 누가 책을 저것도 따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 책은 이제 그런 인문학적인 관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전쟁, 종교, 네네네. 뭐 특히 이제 이슬람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또 같은 또 수학자급으로 이제 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전 수학자라고 보는데 유럽과 이 동양의 차이, 유일신과 좀 범신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만물에 다 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유럽의 아주 오래된 이데아가 있잖아요. 네. 우리는 직접 닿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이데아의 세계. 그거에 대한 탐구가 바로 진리 탐구에 대한
예.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지금 말씀은 피처링 매불쇼입니다. 다 매불쇼에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아, 그러니까 이제 나불나불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우주의 섭리, 자연의 섭리를 네. 공부하는 게 과학 아닙니까? 네. 근데 그때 이제 절대신을이라는 이제 기독교적인 신이나 이슬람적인 신을 네네네. 해보면 우주의 섭리,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가 같은 말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주와 신과 자연은 어떻게 보면 동격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신이라고 하는 거 거기다 그냥 인성을 좀 부여한 것이라고 할까? 뭐 이런 네네네.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진리 탐구는 어떻게 보면 신의 마음을 그렇죠.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자, 오늘 우리 네. 송용진 교수님, 수학자 송용진 교수님 듣고 너무 수학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들, 많은 말씀들 다 듣고 정인진 씨도 깨닫는 게 많으셨을 겁니다. 뭐야? 교수님 오늘 이 방송 어떠셨는지? 뭐야 아, 갑자기? 오늘 즐거웠습니다. 예, 그죠? 예. 갑자기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40분의 끝을 내라고 그 교수님이 아까 처음부터 오실 때 40분 아, 안에 그래요? 끝을 내라고 계속 말씀하셨던데. 근데 이거는 형님 그렇게 보실 건 아니에요. 아직도 수학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는 우리 확실하게 해서 넘어갑시다. 뭐냐면 어떤 새로운 문제, 우리가 잘 모르는 인류의 어떤 무엇인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걸 명확하게 나눠주는,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게 수학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술이 적용이 돼서 자, 항공기가 날아야 된다? 일단 계산하는 겁니다. 수학자들이.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 우주로 나가는 이거 다 건 편집이에요. 이 편집을 자, 편집할 건가 말 건가도 사실은 수학자들이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수학자가 가장 위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수학자가 네. 가장 위대하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교수님 마음에 좀 들어.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수학에 이렇게 좀 서포터라 그럴까요? 네. 이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거 영상 보고 나서도 수학 좀 잘 어렵다, 뭐 포기를 한다 이런 애들 있으면 가만 안 두겠습니다. 저희는. 네. 자, 우리 송영진 교수님 앞으로도 우리 많은 수학 천재들, 많은 수학 영재들 또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좀 수학을 좀 많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나라를 수학 강국으로 좀 만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수학자 송영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